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 연준이 아주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B컷,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5% 이상 올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은 미국 증시의 기대감을 한층 더욱더 끌어올렸고, 이 8월 초만 해도 이게 거의 팩트로 받아들일 정도로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는데, 최근 잭슨홀 미팅 이후로 파월의 스탠스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B컷 부분은 자칫 연준이 급하게 0.5% 기준금리를 고속으로 내리게 되면 당초 3주 전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졌을 당시 미국이 침체 국면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온갖 시장의 이 도배질이 거의 연준을 향해서 덕지덕지 포인트 벽지 붙이듯이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와 같은 뚜렷한 책임론이 대두가 될 수 있어서 말하자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타임을 놓쳤다는 무능함이 제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 경기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때까지 왜 금리를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었나? 이런 이상한 기조의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이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릴 이유가 없다라는 신호를 분명히 줌으로써 미국의 경기 전망은 그리 썩 나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흘려보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어야 하는데, 이 B컷에 그만 호응을 해버리면 이거 미국 경제에 비상이 걸린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어떤 액션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 증시까지도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감을 고스란히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9월 인하설에서 B컷이라는 말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역시도 워낙에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7월 고용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일 만큼 실업률이 전망치를 훌쩍 넘어가는 수치였죠. 그러니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본격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부분도 피하기 위해선 애써 7월 고용보고서에 치중하지 않고 더 나아진 고용시장에 대한 지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은행이 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미국의 실업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 마당에 이 침체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연준이 해결하기에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B컷으로 가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바리깡으로 0.5% 투블럭으로 밀어버린다면 시원은 하겠다만 책임은 오롯이 연준이 져야 할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B컷이라는 말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엔비디아 실적이 만약 시장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분위기는 쎄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의 기대감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부담감, 결국 돌격 앞으로 B컷이 되지 못한다는 점, 이것도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구석이 많고요. 게다가 대선도 무시 못할 변수가 되죠. 트럼프나 해리스의 불꽃 튀는 대결에서 누가 승자가 되든 이후 기준금리 동선에 대한 책임은 더욱 강력하게 대두가 될 거고, 이 정치권의 스탠스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연준은 지금까지의 이런저런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 친절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9월 인하설은 시장의 기대대로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쭉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적 영역의 폭이 상당히 좁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 지금까지 쭉 도레미파솔까지 찍어드린 대로 연준은 실수하지 않았다라는 무호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게다가 빅테크 기업의 변동성, 동시에 대선이라는 가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똘똘말이 돼서 캘리포니아 롤처럼 먹음직스럽게 말아올린 게 아니라 그냥 위태위태 해변의 모래성과 같이 우두커니 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9월 인하설에 목을 매는 분위기는 다소 신기루에 가까운 시장의 기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거의 리액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번번이 미국발 금융위기를 언급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 이런 다각적인 요소들이 침체 국면에 있는 미국 경제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유럽의 금리 인하가 최근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는 지금 명확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유럽에서 거의 뭐 선봉장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한데 독일 경제가 연일 하락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무슨 뭐 배치기라도 하면서 앞으로 밀고 나갔던 배심이 있었던 독일이었는데 뭐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사실 독일은 부동산이 폭락 사태를 겪으면서 대출을 받고 집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속속들이 손실을 보면서 거의 중국과 같은 쓰나미급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거 한국과 아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중국, 한국, 독일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부동산이라는 이 교집합적인 면도 또 자금의 이탈이 또 본격화되는 자산시장의 전형적인 뼈다귀 구조를 보여주는 세 나라여서 너무 새쌍둥이처럼 부동산 상황은 엇비슷하게 돌아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독일은 경제 자체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안개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는데 이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 부채가 많으면 소비가 줄고 내수는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아예 드러눕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소비와 페어링되는 생산도 감소하고 이게 전체적인 경기 침체 국면을 계속해서 양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역시도 뒤로 가고 있는 문워크를 하고 있고 마이클 잭슨도 울고 갈 백스텝을 밟고 있는데 수출이 전 분기보다 0.2% 줄어드는 수출 강국의 면모를 죄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독일과 중국의 상생 관계가 흔들리는 서로 간의 수출 고리는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고요. 오늘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의 모회사 핀도더가 주가가 하루 만에 3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백스텝을 확실히 밟고 있는데 중국 쪽 상황도 이렇게 심상치 않고 국내 전자상거래를 확실히 저격해 들어오긴 했는데 제품 품질 논란과 택배 기간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가운데 이렇게까지 경쟁력을 잃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독일과 중국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 유럽에서 강자 역할을 자처해왔던 독일이 이렇게 유럽의 병자라는 말로 비웃음을 당할 만큼 경제가 쭈그러든 이유는 기업하기 정말 어려운 온갖 규제들이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서 기본 경제 구조의 허파를 망가뜨려 놓은 이 하드웨어적인 빵꾸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다른 유럽의 여타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결국 보수적인 자산 가치에 대한 개념이 확고한데 한국만큼 집에 대한 생각을 그냥 뭐 살고 자고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개조하고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고 팔고 하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아마 렌트 문화는 독일에서 월세 개념이 최초로 출발했다고 했을 정도로 프로테스탄트 집에 대한 경제 개념을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던 곳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냥 절대 반지로 보는 것처럼 눈이 돌아가는 유럽인들 중에 단연 독일을 꼽는데 그만큼 다른 유럽 국가들은 집에 대한 개념이 거주 개념인데 독일만큼은 자산 개념이 강하게 녹아 있어서 엄청난 자금들이 부동산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 세계적인 부동산 불황기가 찾아오니 터지기 시작을 한 거고 거의 독일 집값은 폭락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만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 지금까지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는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유럽 중앙은행을 한 손에 휘어잡고 있었던 독일 주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얼마나 자국의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살려보려고 했던 몸부림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유럽 물가는 연일 치솟고 있고 경제 역시도 그리 나아지는 안색이 아니죠. 그냥 병자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뭐 유럽의 병자란 얘기를 듣지. 미국이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고 특히 연준은 유럽의 샘플링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빅컷은 고사하고 베이비 스텝도 밟기 싫은 게 속마음이겠죠. 그냥 이대로 기준금리 5.5% 기둥에 박아놓고 100개 올리고 싶은데 이게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미국 증시가 온통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죠. 지금 가장 위태위태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게 바로 한국적인 상황인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는 이미 한국의 기준금리는 별거 상황. 같은 집에 살지를 않아. 이미 헤어진 지 2년여 정도 돼서 이전에 금리를 눌러놨기 때문에 2%의 갭이 여전히 벌어져 있는 거고 미국이 아무리 열심히 기준금리를 내려도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1% 이상 벌어져 있을 정도로 뭐 한국은
그만큼 저금리 기조의 분위기로 갔었죠. 그렇게 그 당시 반대로 갔었으니 지금도 반대로 갈 수밖에. 미국이 그 당시에 금리를 높였을 때 시중은행은 낮췄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완화하겠다는 분위기 돌아설까 말까 하는 찰나에 시중은행은 극강으로 높이고 있고,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라. 그러니 지금 은행권에서 난리가 난 거고, 그렇게 저금리 저공비행을 하면서 대출 수요들 쫙쫙 한 방에 빨아들이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 주담대 금리 앞세우면서 이제 부동산 봄날의 시대가 온 것 마냥 집값 대세 상승 깃발을 펄럭인 지가 30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이런 분위기 금융권으로부터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계대출 목표 총량을 모두 초과하면서까지 영업이익의 극대화를 시도하게 됐는데, 태세 전환, 가계대출 376%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자 그냥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금융권이 서두르는 이유는 금감원의 경고도 있겠지만 대출을 내주다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죠. 하산할 루트를 확보하고 올라서야 하는데 이걸 까맣게 잊고 달리다 보니까 대출 총량까지 훌쩍 넘어버릴 정도로 달렸으니까 집값이 뭐 춤을 추기 시작을 한 거고, 두 달간의 집값 흐름이 완전히 왜곡이 될 만큼 이상한 흐름으로 갔었습니다. 매물은 안 빠지는데 거래가는 올라가네. 이거 상당히 웃긴 양상이 전개가 됐던 건데, 거래량이 7월 달에 부쩍 늘어서 8천 건을 뚫어버렸는데 현재 매물량은 지지부진하던 거래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한시적인 거래 폭주가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인 시장이었다는 건데, 그것도 이젠 대출 쪼이기로 인해서 실수요가 제일 진절머리 치는 건 대출 환경 바뀌어버리면 아예 그냥 스탑을 하는 특징이 있죠. 무주택자들이 움직인 동선이라면 젊은 층 중심으로 영끌이 아니고선 다시 한번 손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 매물량이 이렇게 연일 겉도는 숫자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의 케이스대로 한국 역시도 경제 침체기에 와 있기 때문에 부동산만 파이어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자산 가치 하락은 수순인데 이걸 대출 땡겨서 집을 사려는 따글따글한 수요들만 모아서는 집값 유지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주택자들이 빠진 시장은 금세 식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게다가 지금 전세 대출까지도 갭투 금지 위에서 대출 막아서고 있는데 안 봐도 비디오. 결국 집값은 꺾일 수밖에 없는 하드웨어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반에 말씀드린 미 연준이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금융 대변화의 여파가 한국까지 건너오게 되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오후에 하나은행까지도 중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주담대 모기지 보험, MCI, MCG 가입을 중단을 했죠.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게 없으면 소액임차 보증금 뺀 금액만 대출 가능합니다. 서울은 5천만 원, 경기도 4,800 정도. 한도가 줄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분위기는 바로바로 확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모든 걸 내줄 것 같았던 금융권의 움직임은 곧바로 부동산 시장의 찬바람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서 연말은 정말 대변화의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이 사실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 연준의 움직임, 파월의 잭슨홀 미팅의 훈훈함은 이제 자취를 감추고 있고, 이 B컷에 대한 부담감은 유럽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거고, 뭐 가뜩이나 한국은 독일과 중국의 전례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전망이 될 예상입니다. 잘 버틸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버텼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빤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